차정원 휴대폰으로 차기범 사망 알림이 뜬 순간 그녀는 알았는데요. 진태석은 죽어도 게임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알림은 오보였고 그게 더 끔찍했어요. 누군가 차정원의 심장을 정확히 찔러보려고 일부러 던진 미끼였거든요. 차정원은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끼면서도 억지로 숨을 고르고 주하늘을 바라봤어요. 주하늘도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알림을 보는 순간부터 누가 어디까지 알고 움직이는지 계산을 시작한 눈이었어요. 바로 그때 한혜라에게 걸려왔던 그 전화. 끝내는 건 내가 결정한다던 낯익은 남자 목소리.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계속 긁고 있었고요. 한혜라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을 편히 놓지 못했어요. 진태석을 끝냈다고 믿었던 순간이 실은 진태석이 남겨둔 판의 입구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야기의 중심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어요. 스위스 계좌의 3조는 굉장히 크지만 그 돈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그 돈을 움직인 사람들의 이름이, 거래 기록이, 그리고 차기범이 살인자가 되던 날의 조작이 함께 묶여있을 가능성. 그걸 잡는 순간 건양그룹은 무너지고 누군가는 감옥으로 가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정원은 선택해야 했는데요. 돈을 열어버리면 진태석의 딸이라는 프레임에 영원히 갇힐 수 있어요. 하지만 열지 않으면 차기범의 억울함은 영원히 땅속에 묻힐 수 있었고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목을 잡고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지는 싸움이에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주하늘 말이 맞는데요. 그런데 차정원은 감정으로 살았고, 감정으로 버텼고, 감정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알아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난 차기범 때문에 무너졌고 차기범 때문에 다시 일어났어. 그날 밤 주하늘은 조미양의 가게 앞 골목에서 차정원을 잠깐 세워두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경신 살아있죠? 상대가 뭐라고 답하자 주하늘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주소 보내요. 바로 갈게요. 박경신, 차기범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진태석의 조작을 깨부술 마지막 열쇠. 메모리에 남아있는 그 이름이 드디어 현실의 문을 열고 튀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차정원은 차에 올라타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박경신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공포였어요. 박경신이 입을 열면 차기범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동시에 그 말 한마디가 차정원을 진태석의 피로 묶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사람 하나 살리려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은 흠집이 나기 쉬워요. 차가 달리는 동안 진세미가 차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언니, 오빠가 오늘 또 누굴 만나러 나갔어요. 황 실장 그 사람 이름을 들었어요. 차정원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황 실장은 진태석의 해결사였고 그림자였고 사고를 만드는 손이었잖아요. 진세훈이 황 실장을 다시 끌어안았다면 진세훈은 회장 자리를 위해 선을 넘는 걸 이미 결심한 거예요. 주하늘은 백미러를 보다가 핸들을 살짝 꺾었어요. 붙었네. 차정원이 숨을 들이켰어요. 미행이에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 대가 아니야. 두 대야. 차정원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박경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박경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함정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걸요. 주하늘은 속도를 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를 느리게 몰았어요. 도망치는 티를 내면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하늘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원아, 무서워도 표정 숨겨. 지금은 우리가 먼저 흔들리면 끝이야. 그때 차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는데요. 차정원은 받지 않으려다가 주하늘의 눈빛을 보고 받았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정원 씨, 박경신 만나러 가는 길이죠? 차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웃지 않았어요. 진태석이 남긴 두 번째 유언 그거 읽었겠네요. 조건이 필요했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 박경신이 아니라 차기범입니다. 차정원의 목이 말라붙었어요. 차기범을 아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알죠. 진태석이 차기범을 망가뜨린 이유를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전화가 끊기자 차정원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정원아, 지금 전화 기억해. 상대가 박경신을 노리는 게 확실해. 그 사이 한혜라도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겉으로는 부회장으로 흔들림 없는 척했는데요. 속은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어요. 진태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는데 진태석은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조종해왔고
죽은 뒤에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밤마다 손을 씻었어요. 씻겨 내려가는 건 먼지가 아니라 죄책감이었는데요. 씻어도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한혜라는 윤비서를 불러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진세훈 동선 전부. 윤비서가 망설였어요. 부회장님 그건. 한혜라는 눈을 들었어요. 나한테 그건 같은 말 하지 말아요. 윤비서 난 이미 너무 많이 잃었어요. 윤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내밀었는데요. 그 안에는 진세훈이 노민구를 만난 기록, 그리고 황 실장을 다시 접촉한 정황이 섞여 있었어요. 한혜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노민구는 주하늘을 괴롭혀온 라이벌이고 돈 냄새 맡으면 어디든 붙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진세훈이 노민구와 손을 잡았다면 그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기업을 통째로 흔드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한혜라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공난숙. 공난숙은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어요. 한쪽에는 딸 주영채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건양의 돈이 있었어요. 공난숙은 평생 돈을 택해온 사람인데요. 주영채가 임신하고 난 뒤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딸 쪽으로 기울었어요. 늦었지만 사람은 늦게라도 변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공난숙이 변하려는 순간 세상이 공난숙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난숙은 구 실장을 불렀어요. 사기범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구 실장은 눈을 피했어요. 감옥 안에서 바깥으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공난숙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구한테? 구 실장이 답했어요. 박경신입니다. 공난숙은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경신이라는 이름을 공난숙이 모를 리가 없어요. 박경신이 입을 열면 한혜라도 진세훈도 공난숙도 다 같이 불타버릴 수 있었거든요. 공난숙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아, 이게 진태석의 마지막 장난이었구나. 그 시각 주영채는 방 안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영채는 배를 쓸어내리면서도 마음은 배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주영채에게 임신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아이 아버지가 진세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주영채는 건양의 며느리가 아니라 비밀이 되어버린 여자가 됐거든요. 주영채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이야. 그리고 갑자기 미친 듯이 웃다가 울었어요.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주영채는 딱 하나만 확신했어요. 이 판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결국 차정원이라는 증오. 그런데 그 증오는 사실 내가 부족해 보일까 봐 무섭다는 열등감과 붙어 있었고요. 주하늘과 차정원은 어렵게 박경신의 거처 근처까지 왔는데요. 그 순간 상황이 터져버려요. 미행 차량 중 한 대가 앞을 막았고 다른 한 대가 뒤를 잠갔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정원아, 내 말 잘 들어. 문 열면 안 돼.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 손 놓치면 안 돼.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오히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주하늘은 늘 차정원의 감정을 안아주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감정보다 생존을 먼저 말하고 있었거든요. 차 밖으로 누가 다가왔어요. 창문을 두드리는데요. 그 손이 낯설지 않았어요. 황 실장. 차정원은 숨이 멎었어요. 황 실장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차정원 씨 오랜만이네요. 아니 처음인가? 주하늘이 낮게 말했어요. 황 실장 여기서 한 발 더 오면 끝장이에요. 황 실장은 웃지도 않았어요. 끝장? 그 말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차정원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떠요. 발신자 진샘이. 언니 오빠가 나보고 박경신 위치를 알아내래요. 나 못하겠어요. 언니 나 이제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차정원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진샘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미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진샘이는 원래 재벌가 막내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왔는데요. 지금은 그 생존법이 오히려 진샘이를 부러뜨리고 있었어요. 진세훈은 진샘이를 이용하고 한혜라는 진샘이를 믿지 못하고 차정원은 진샘이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경계해야 하고요. 진샘이는 그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창문을 살짝 내리고 황 실장에게 말했어요. 진태석 죽었잖아요. 이제 누구 명령 듣고 움직여요? 황 실장이 시선을 주하늘에게 고정했어요. 명령? 누가 명령한다고 제가 움직였다고 생각합니까? 황 실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에서 탕 소리가 나요. 총성이 아니라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였는데요. 주하늘이 이를 악물었어요. 누군가 차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냥이었어요. 차정원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도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어요. 차정원은 황 실장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박경신을 건드리면 당신도 끝이에요. 황 실장이 차정원을 바라봤어요. 끝? 당신이 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네요. 그리고 황 실장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박경신은 이미 우리 손에 없습니다. 차정원의 몸이 굳었어요. 주하늘도 눈빛이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야? 황 실장이 한마디만 했어요. 늦었어요. 그때 차정원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조미향이었어요. 조미향의 목소리가 숨이 찼어요. 정원아 가게 앞에 사람들이 있어. 차정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문 잠그고 움직이지 마요. 조미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아 그 사람들이 너 사진을 들고 있어. 너를 진태석 딸이라고. 차정원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진세훈이 시작한 언론전이 엄마에게까지 번졌어요.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박경신, 스위스 계좌, 두 번째 유언, 황 실장 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 줄의 끝은 결국 차정원을 찢어놓는 데 있었어요. 차정원을 무너뜨리면 한 해라도 무너지고 주하늘도 무너지고 건양도 흔들리고 진세훈은 그 틈에서 회장 자리를 다시 움켜쥘 수 있어요. 차정원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주하늘 나 결심했어요. 주하늘이 숨을 멈췄어요. 뭘?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위스 계좌 10개요. 주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돼. 그건 상대가 원해. 차정원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엄마는요? 차기범은요? 주하늘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안 돼. 그 말에 차정원은 미친 듯이 화가 났다가 바로 눈물이 났어요. 주하늘이 맞는 말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차정원은 자꾸 내가 또 빼앗긴다는 느낌에 무너졌거든요. 차정원은 속으로 외쳤어요. 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선택을 허락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항상 먼저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 순간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전화해요. 한혜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정원아 내 엄마 조미향 쪽으로 사람 붙였어. 당장 그쪽으로 가. 차정원이 숨을 들이켰어요. 회장님 그럼 박경신은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경신은 이미 빼앗긴 것 같아. 차정원은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회장님 누가요? 한혜라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진세훈이 아니야. 진세훈은 지금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차정원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진세훈은 원래도 위험하지만 조종당하는 진세훈은 더 위험해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누군가의 손을 대신하는 칼이 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 진세훈 쪽에서도 사건이 터져요. 진세훈은 노민구와 만나는 자리에서 확신을 얻으려 했는데요. 노민구는 돈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진세훈 이사님 회장 되고 싶죠? 진세훈이 이를 갈았어요. 당연하지. 노민구가 웃었어요. 그럼 차정원부터 없애야죠. 진세훈이 눈을 좁혔어요. 없애? 노민구는 가볍게 말했어요. 사회적으로요. 정체성으로요. 진태석 딸 프레임이면 충분하잖아요. 진세훈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이 미운 게 아니라 차정원이 자기 인생을 빼앗아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민구의 말은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그 계산이 오히려 진세훈을 자극했어요. 진세훈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난 계산하는 놈이 아니라 되찾는 놈이야. 진세훈은 그 감정에 취해 더 쉽게 선을 넘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세훈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와요. 황 실장이었어요. 진세훈 이사님 박경신 쪽 정리 거의 끝납니다. 진세훈은 숨이 가빠졌어요. 좋아. 그럼 계좌는? 황 실장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계좌는 이사님 손에 들어갈 겁니다. 진세훈이 웃었어요. 내가 회장 되는 거지. 황 실장이 낮게 덧붙였어요. 그런데요 이사님, 회장이 된 뒤에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진세훈은 그제야 황 실장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황 실장은 누군가의 대리인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진세훈은 낯선 공포를 느꼈는데요. 그 공포가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누구랑 약속인데? 황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어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차기범이 있었고 면회실 같은 곳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진세훈은 얼굴이 굳었어요. 차기범이 왜 저기에? 그 순간 진세훈은 깨달았어요. 지금 이 판은 차정원 마이너스 한혜라 마이너스 주하늘만 흔드는 게 아니라 차기범까지 끌어올려서 모든 사람의 숨통을 동시에 조이려는 판이라는 걸요. 한편 공난숙은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난숙은 구 실장을 통해 알아낸 정보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요. 박경신이 사라지기 직전에 한혜라와도 접촉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공난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혜라가 박경신을 잡아 자기 살 길을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차정원을 지키려는 건지. 공난숙은 한혜라를 믿을 수 없었고 한혜라 역시 공난숙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사랑을 배운 적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거래처럼 쓰는 사람들. 그래서 둘이 만나면 결국 서로의 상처를 찌르게 되어 있었고요. 그날 홍 셰프가 공난숙을 불러요. 홍 셰프는 공난숙을 보자마자 짧게 말했어요. 난숙아, 내 딸 위험해. 공난숙의 얼굴이 변했어요. 뭐라고? 홍 셰프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채가 아이 가진 걸 누가 알면 그 애는 딸이 아니라 카드가 된다. 공난숙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가 알아? 홍 셰프는 말을 아꼈어요. 이미 냄새가 났어. 건양 안에 코가 많은 사람이 있거든.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안진아를 떠올렸어요. 안진아는 주영채의 신복이면서도 스파이처럼 움직이는 인물이고 공난숙 마이너스 주영채의 말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난숙은 집으로 돌아가 주영채 방 문을 열었어요. 주영채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공난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낮게 말했어요. 영채야, 엄마 말 들어. 지금부터 내 임신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주영채는 울먹이면서도 반항하듯 말했어요. 왜요? 나도 사람인데 숨겨야 돼요? 공난숙은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는데요. 바로 그래서 더 단호해졌어요. 사람으로 살려면 지금은 숨겨야 해. 주영채는 그제야 공난숙의 두려움을 봤어요. 공난숙이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딸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공포. 주영채는 잠깐 미워하다가 잠깐 불쌍해졌다가 다시 자기 자신이 불쌍해졌어요. 그 감정이 주영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고요. 이쯤에서 차정원 마이너스 주하늘은 조미향 가게로 방향을 틀어요. 박경신은 놓쳤고 지금은 조미향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태석 숨겨진 딸 같은 자극적인 말이 손팻말처럼 떠다녔고 그 속에서 조미향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떨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나는 숨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엄마가 대신 맡고 있네. 차정원은 사람들 앞에 나가려 했어요. 주하늘이 막았어요. 정원아, 지금 나가면 상대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 차정원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엄마는요? 주하늘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지킬게. 넌 지금 박경신을 찾아야 해.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는데요. 동시에 주하늘이 얼마나 현실을 보고 있는지도 느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사랑이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최악의 선택을 대신해줄 때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공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혜라가 도착해요. 한혜라는 군중을 보자마자 표정이 차갑게 굳었는데요. 그 얼굴에는 권력자의 무감정이 아니라 엄마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한혜라는 낮게 말했어요. 정원아, 이건 진세훈이 던진 미끼야. 차정원이 한혜라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럼 박경신은? 한혜라가 말끝을 자르고 말했어요. 박경신은 살아있어. 대신 박경신이 가진 건 증언이 아니야. 차정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뭐예요? 한혜라가 천천히 말했어요. 진태석이 직접 남긴 거래 장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거래 장부가 있다는 건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사기범이 왜 살인범이 됐는지, 주하늘 아버지의 의문사가 왜 건양과 연결되는지, 공난숙이 어떻게 협박으로 불을 쌓았는지, 진세훈이 왜 아버지의 꼭두각시였는지, 한혜라가 왜 친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해왔는지 그 모든 게 장부 한 권에 묶일 수 있어요. 차정원은 숨을 들이켰어요. 이걸 잡으면 끝낼 수 있어.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잡으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어. 한혜라는 차정원의 눈빛을 읽었어요. 한혜라는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원아, 넌 선택해야 해. 진태석의 딸로 살 건지 차기범의 딸로 싸울 건지. 차정원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말은 잔인했는데요.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바로 그때 윤비서가 한혜라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해요. 한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혜라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경신이 우리에게 오겠다고 연락했는데 그 연락이 마지막이었어. 차정원이 숨을 삼켰어요. 설마.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납치됐을 가능성이 커. 그 순간 차정원 휴대폰에 영상 하나가 도착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 차정원이 손을 떨며 재생하자 어두운 공간에서 박경신이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경신은 입이 터져 있었고 숨이 가쁘게 들렸어요. 그리고 영상 끝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짧게 들어요. 장부는 지금부터 경매로 갑니다.
입찰자는 한혜라, 공난숙, 진세훈, 주하늘, 그리고 마지막 차정원. 영상이 끊기자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정신이 멍해졌어요. 돈 싸움도 회장 싸움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가 먼저 손을 더럽히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어깨를 잡았어요. 정원아, 지금부터는 우리가 판에 끌려다니면 안 돼. 차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하늘은 한혜라를 바라보더니 공난숙을 떠올리는 눈으로 말했어요. 경매판을 우리가 연다. 한혜라가 눈을 좁혔어요. 네가 뭘 하려는지 말해. 주하늘이 낮게 대답했어요. 진태석이 남긴 돈과 장부를 한 번에 묶어서 역으로 함정을 파요. 황 실장과 그 뒤에 있는 놈 끌어내야 해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요. 조미향의 떨리는 목소리, 차기범의 묵직한 눈빛, 그리고 진태석의 마지막 웃음.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까? 그때 진세미가 차정원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요. 언니, 나 오빠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오빠가 숨겨둔 DNA 결과지 같아요. 거기 언니 이름이 있어요. 차정원의 손이 멈췄어요. 한혜라의 얼굴도 굳었어요. 주하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차정원은 숨이 끊어질 듯이 물었어요. 세미야, 결과가 뭐라고 적혀 있었어? 진세미는 한참 뒤에 답을 보내요. 신부 진태석으로 확정. 근데 이상한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비교 대상 이 진태석 외. 그 순간 차정원은 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진태석이 친부라는 건 모두가 믿어왔는데요. 왜 비교 대상 2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는 누구일까요? 한혜라를 얼어붙게 만든 그 낯익은 목소리의 주인일까요? 그때 한혜라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고요. 한혜라는 받자마자 상대가 누구인지 직감했는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 또 전화했군. 남자가 대답해요. 부회장님, 경매는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입찰 조건. 차기범을 밖으로 빼내세요.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해요. 미쳤어. 남자가 차갑게 말해요. 미친 건 진태석이 아니라 부회장님일 텐데요. 딸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딸을 지키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한혜라의 손이 떨렸어요. 차정원은 그 떨림을 봤어요. 그 떨림은 공포였고 분노였고 후회였고 어쩌면 아주 늦게 온 모성의 흔들림이었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선택하세요. 우리가 차기범을 꺼내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꺼내지 않으면 박경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차정원은 자신이 지금 사람의 목숨으로 협상하는 판 위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아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차정원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해요. 이번엔 사진이었어요. 조미향 가게 뒤편에서 누군가가 조미향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 사진 아래 한 줄이 붙어 있었어요. 결정 못하면 엄마부터 사라집니다. 차정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물도 흔들림도 잠깐 멈췄어요. 차정원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내가 판을 뒤집을 차례네요. 한혜라가 차정원을 바라봤어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해요. 회장님, 저 진태석의 딸로는 안 살 거예요. 차기범의 딸로 끝까지 가볼게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움직이자. 하지만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공난숙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난숙은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무너져 있었어요. 공난숙이 한혜라를 향해 말했어요. 헤라, 큰일 났어. 한혜라가 차갑게 물었어요. 또 무슨 짓을 했어? 공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황 실장이 내 딸을 데려갔어. 주영채를. 차정원과 한혜라와 주하늘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주영채의 임신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버릴 거예요. 진세훈에게도 공난숙에게도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남자에게도요.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예요. 장부를 가진 사람은 누구고 경매를 여는 사람은 누구고 실제로 판을 설계한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차정원은 조미향을 지키면서도 차기범을 꺼내면서도 박경신을 살리면서도 주하늘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